지난 4월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인해 축구장 169개 규모 12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주택과 펜션 등 건축물 307동이 전소 또는 반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늘은 강릉 산불 그 후 피해 현장 정리와 벌채 작업은 물론 산림 복구까지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어 강원도가 강릉 산불 복구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릉 지역 산림 복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에 조규건 씨의 집 역시 모두 타버렸습니다. 올해 심어 수확하려 했던 벽씨는 물론 비료와 농기계까지 농번기에 발생한 산불은 농민들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 농민들은 다시 일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강릉시가 평소 이재민들이 키우던 벼보다 한 달가량 늦게 재배하는 중생종 벼를 마련했고 농협이 40여일 동안 정성껏 길러 농민들에게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이재민들 중에서도 모내기를 앞둔 농가의 걱정이 컸는데요. 그렇게 희망의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 지역 긴급 벌채도 진행됐는데요. 이어 6월 20일까지 조립식 주택 설치가 완료됐고 지난 2일 안현동을 시작으로 조립식 주택 실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산불 피해 현장 정리는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대부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이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그 소유주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산불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4월 달부터 현재 6월까지 총 307동 중에서 92%의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철거가 안 된 부분은 개인 소유주분들의 다 개개인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유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정들이 있으셔서 아직 동의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 동의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 철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 건축물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건설 현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 골재로 재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처리 과정은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까 철거하는 전 총 과정이 일단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남아있는 정화조라 이런 폐기물을 일단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건축물 철거를 하고 나면 재사용이 가능한 골재 부분은 순환 골재로 저희가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다시 건설 현장으로 재배분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향후 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주분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민 비대위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마 좀 계획을 짜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건 벌채와 사방 작업 역시 마찬가지일 터. 그럼 강릉 산불 피해 지역 긴급 벌채와 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강릉 경포 산불이 피해 면적은 약 한 400헥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산림은 한 120헥타 정도 됩니다. 나머지 면적은 농지나 대지, 골프장 이런 면적은 지금 제외하고요. 한 120헥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소생은 한 20에서 30헥타 정도는 소생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한 90에서 100헥타 정도를 지금 6월 초부터 그 해안변부터 지금 벌채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12월 안에 저희들이 다 벌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년 차에 걸쳐 복구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폐목은 벌채를 해서 한 일정 장소에 야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 동해안 임산물 유통센터나 그 전국에 있는 펠렛 보일러 업체, 나무를 필요하는 업체에 입찰을 띱니다. 그래서 일반 목재는 그 건축 내장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나 낙엽섬, 장나무 등은 활용하는데
불에 탄 나무는 목재 내장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 낮은 뻘뿌제나 종이를 만드는 뻘뿌제나 펠렛 보일러용으로 쓰는 펠렛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는 최대한 남기는데요. 건조된 톱밥을 압축하거나 나무를 톱밥처럼 작게 분쇄한 후에 작은 원통 모양의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펠릿 보일러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화력발전소의 연료재로도 사용되곤 하죠. 자, 그렇다면 산림복원을 위해선 어디에 어떤 나무들을 주로 심어야 할까요? 지금 이번 강릉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그 전문가들로 인한 그 연구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1차 용역 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한 7월 중 하순경 2차 용역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수목을 선정할 계획인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지 주변이 많아서 주택지 주변은 저희들이 그 불에 강한 한렵수림대를 조금 이제 생각 중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경관수종을 주로 식재할 예정인데, 아마 경포 쪽이 벚꽃축제 관광지로 유명하니까 벚나무도 좀 생각하고 있고 여러 종류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목 선정을 위한 전문가 구성은 대학 교수분들하고 공무원, 기술사, 시민단체, 생명의 숲 등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듯 산림 복구를 위해선 최소 30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고성군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의 피해를 받고 또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일반 사유지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공유림에 나오는 목재는 목재 체험장 활용 쪽으로 많이 활용 계획도 수립한 것 같은데, 저희 강릉 산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유지고 그 목재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목이라도 벌채를 해서 소유자들인데 다음은 얼마 수익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 복구를 넘어 생태계 복원까진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하여 복구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강릉을 많이 찾아주시는 게 우리 피해 지역에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계획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